배우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고의로 축소하는 경우, 은닉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제3자 계좌로 받는 경우, 사업 매출을 축소시키거나 누락하는 경우, 또 재산을 소송 직전에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는 경우, 실제로 소송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면 배우자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가 필요하고요. 보통은 3년치의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보면 재산 변동이 많이 보여요. 그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의심스럽다라는 걸 소송 과정에서 잘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소득은 줄이고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대표가 갖고 있는 회사 가치를 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의 급여 소득은 적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그 자산 가치가 상당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급여가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양육비가 고액으로 인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주장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고 소득을 숨기는 경우는 실제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서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어떤 보전 처분을 미리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양육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육비를 산정할 때에는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의 세전 소득과 자녀의 연령이 바로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세전 소득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득은 꼭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먼저 상대방 측에 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필요시에는 법원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 좀 상대방의 소득 때문에 불리해지지 않으시려면은 상대방의 소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진행했던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비대면 근무가 어려운 분들은 일시적으로 월급이 내려가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아졌고 다시 소득이 올라올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자체는 낮더라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서 상대방의 경제적으로는 더 큰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있다면 꼭 같이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